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2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초반부터 황당한 외교 참극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G7 캐나다에서 열린 그 회의에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트럼프가 귀국을 하면서 아예 양해조차 처음에는 구하지도 않고 가버리는 그런 이 상황을 맞이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내일부터 이 네덜란드 헤이거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어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죠.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오늘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이 네덜란드 헤이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쪽으로 마치 호출을 한 듯한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 일본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안 간다고 발표를 했죠. 안 간다고 발표를 하면서는 무슨 뭐 국내 경제 상황, 중동 상황 이런 것을 들었지만은 실제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눈치 보기입니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게 G7 정상회의는 경제 통상적인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주축이 되는 기구죠. 그런데 나토, 바르샤바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바로 안보 협력과 관련된 겁니다. 서방 세계의 안보 협력, 그러니까 미국이 주축이 되죠. 미국, 영국 이렇게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고 그 상대 대척점에 러시아, 중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지금 특히 중동에서 전쟁이 미국이 참전을 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이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나토 정상회담이 한 축, 그러니까 전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우방국들의 한 축이 모이는 시기적으로도 아주 절묘한 그런 시점이 됐는데 여기에 갑자기 불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쪽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예 그냥 네덜란드로 이재명을 호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 수도 없죠. 당장 내일인데 안 간다고 어제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 외교 참사다. 스스로 우리 동맹 그룹에서 왕따를 자초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용산에서 어제 24일, 25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네덜란드 헤이거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서 이 취임 이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처음부터 아예 안 가기로 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 안 간다는 건데 국내 현안 뭐죠? 무슨 김민석 인사청문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우방국들이 모이는 나토에 갔어야 됩니다. 갔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봐서 가지 않았으면서 마치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가서 나토는 안보 동맹이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의 중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다. 그리고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국제사회의 왕따를 자초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나토에. 그것을 보면은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 본인이 러시아와 중국과 더 가깝고 미국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주한미군을 무슨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고 또
지난번에 탄핵을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한미 동맹 강화를 탄핵 사유의 한 이유로 넣었었죠. 중국과 러시아와는 멀리하고 미국과 일본과만 가까이 한다. 이게 탄핵 사유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역풍이 보니까 빼기는 뺐는데 그런 그 기본적인 인식에 변함이 없는 거죠. 미군을 주한미군, 지금 가뜩이나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나오고 방위비를 그 전체 GDP의 5%까지 올려라.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부도 그 한 9배나 올리려고 하고 또 7월 8일 되면은 그 관세 유예한 거, 트럼프 말 관세 전쟁이 있었죠. 관세 폭탄이 있는데 그것을 유예한 것이 7월 8일부터 다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토에 가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게 트럼프를 만나는 일이죠. 경제 분야, 통상 분야, 안보 분야 전부 다 트럼프를 만나서 담판을 짓고 협의를 하고 그쪽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될 이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나토 가면 트럼프는 분명히 만나죠. 그런데 안 가는 겁니다. 왜? 중국, 러시아 눈치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인식이 지금 이재명 정권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 미국이 공습을 했죠. 이란을 공습을 한 데 대해서 오히려 미국을 막 비판을 합니다.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습을 했는데 추미애, 무엇을 김현 이런 그 의원들이 막 나서가지고 미국이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단행된 이번 공습에 대해 헌법 위반이다. 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이란의 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북한에 같은 핵 위협이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핵은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고 그 핵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을 했다면은 같은 동맹으로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을 비판을 하는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통령실, 이재명이 있는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 이스라엘 이런 충돌에 대해서 양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양비론. 군사적인 대결이나 긴장 격화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 자제를 요구한다. 자, 동맹인 미국이 참전을 해서 군사작전을 벌이는데 양비론을 지금 소위 대통령실이라는 곳에서 이재명이 있는 그곳에서 양비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외교적 대참사가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토에 안 가기로 했죠. 나토에 안 가기로 어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그 나토에 안 가기로 했는데 게이자이 신문이 트럼프가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서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정상급을 초청한 특별회의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특별회의를 하기로 하고 서로 조정을 하고 있다. 4개국 정상과. 자, 그러면은 이 조정을 하고 있었으면은 우리 쪽에도 연락이 왔겠죠.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안 가기로 한 거라면은 트럼프의 호출, 일종의 호출이 돼버린 거죠. 다 참석을 해서 같이 회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걸 묵살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의 호출을 묵살을 한 게 되는 거죠. 미국 측이 트럼프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IP4 나라, IP4. 그래서 인디아하고 퍼시픽,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인데 이것이 신안보 체제, 신안보 그룹이죠. 자, 그런데 그 4개국 정상하고 특별 회담 일정을 조정 중이다. 어디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거에서. 자, 그렇게 조정 중이라고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지금 나토는 2022년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한국 그리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IP 4개국을 매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갔습니다. 그래서 IP 4개국 정상회의도 참석을 하고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로 봐서 뭐 핑계는 뭐 국내 정세 어쩌고 하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국내 정세에 이재명 없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가야 됩니다. 특히 트럼프를 만나서 지난번에 패싱당했는데 트럼프를 만나서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안보 문제 상당히 현안들이 많은데 그걸 외면을 하고 회피를 해버린 겁니다. 중국,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고. 그 니케이는 뉴욕 게이자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가운데 미국,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이 안보 협력의 확대를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니케이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안보 체제, 특히 IP 4개국에서도 이재명은 스스로 고립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 사상, 이념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전체를 안보에서 위협에 빠뜨리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관세 폭탄이 시작이 되면 대기업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중국, 러시아에 매달리느라고 미국을 등한시하는 그런 외교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가령 지금 김민석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국무총리로 그대로 임명이 되고 정청래가 여당 대표가 되면은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김민석은 이 미국 문화원을 증거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청래는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정원장이 된 이종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미주의자죠.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에도 반미주의자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안보와 이 경제 상황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권이 지금 출범을 했고 출범하자마자 그런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국민 생활의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허점을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눈을 부릅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